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역량을 높여드리기 위해 컨설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거진에서는 실제로 컨설팅 지원에 나섰던 전문 컨설턴트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성공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식업과 서비스업, 소상공인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계신 홍미미 컨설턴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컨설턴트 홍미미입니다. 네, 선생님은 지난 2010년에 컨설턴트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셨을 텐데요. 그 가운데 오늘 어떤 컨설팅 사례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컨설팅 해드린 이 업체는 대학가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멕시코 음식이죠. 브리또 전문점을 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근데 이 매장은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아드님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었는데요. 두 분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어떤 제도들도 어렵고 그래서 컨설팅을 이제 신청해서 도와드렸던 사례인데요. 다행히도 컨설팅 결과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음식 장사하기에도 참 힘든 환경인데 북한에서 오신 분께서 장사를 하시려니까 어려운 부분이 참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포 사장님은 어떤 문제 때문에 컨설팅을 의뢰하셨나요? 네, 그 매장이 주변에서 이제 입소문이 나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고 그러던 기회에 우연히 방송을 아마 나가게 되셨대요. 그래서 방송을 나가다 보니까 더 유명해져서 가맹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프랜차이즈 사업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사업하려면 사실 저희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들, 법들 이런 것들을 좀 지키면서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용어도 사실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근데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 그분이 도와주셨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도움을 청할까 고민하시다가 이런 컨설팅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오시게 돼서 제가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남한에 내려와서 처음 하는 장사에 또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과 만나보니까 어떤 문제를 고민 중이셨나요? 일단 프랜차이즈 본사를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그리고 뭐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것들인지 굉장히 어려워하셨고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가맹점이 이제 4개를 출점을 시킨 상태였어요. 근데 그 가맹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계약서도 안 쓰셨고 구도상으로만 이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의 분쟁도 생기고 여기를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렸었습니다. 법적인 부분들 지키게 해주시고 또 향후 불이익도 안 받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가맹점 관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컨설팅을 해주셨나요? 당연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프랜차이즈에서는 가맹점이 잘 관리를 못하는 경우에 운영을 잘 못하는 경우에 가맹점도 피해를 입긴 하지만 그 어떤 타격들이 또 본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뭐 위생 문제, 고객하고의 어떤 싸움이 있었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하면서 가맹점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가맹점 식자재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매뉴얼대로 지키고 계신지 어떤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식자재 잘 쓰는 것, 위생, 그리고 뭐 청결 문제, 뭐 고객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가맹본부에서 틈나는 대로 사실 제가 월 한 번 이상은 방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고요. 실제 그렇게 하시면서 가맹점들 매출도 좀 좋아지고 서로 본사와의 소통 관계도 원활하게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가맹점 관리가 참 중요한데 그것까지 알려주셨군요. 그렇게 컨설팅을 하실 때 점포주께서는 잘 따라주시던가요? 제가 운이 좋았는지 본 여기 수진자께서는 굉장히 많이 따라주시고 협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보통 컨설팅을 할 때 대부분 막 다 잘 따라주시는 경우가 매번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어떤 점이 좀 우려냐면 지나치게 컨설턴트한테 의지하셔서 모든 걸 다 컨설턴트가 해결해 주리라고 기대하시는 게 지나치게 크면 그런 부분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제가 만약에 컨설팅을 마치고 난 이후로 어떤 자립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뭐 이번에는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협조를 잘해주셨지만 지나친 의존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턴트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컨설팅이 끝난 후에는 그 점포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변했나요? 일단 컨설팅 끝나고 나서 그 가맹점 관리하시면서 가맹점이라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안 하던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수진자께서 하신 말씀이 언제고 이렇게 물어볼 곳이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 제가 조언해 드렸던 대로 사실 직영 매장이 굉장히 보기가 좋아야 어떤 가맹점들도 그걸 본보기로 삼고 따라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끝난 이후로 바로 수진자 매장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셨고요. 그리고 직영점도 다른 지역에 추가로 또 출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맹점도 처음에 4개였는데 지금 추가로 더 계약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메뉴 개발이라든가 어떤 물류 수익 구조 같은 거를 고민하시고 가맹점과 좀 잘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검장까지 낼 정도가 됐다면 좀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컨설팅을 받고 또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이 안정화가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시청하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 컨설팅을 받는다는 게 한 번의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대박이 나거나 매출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이런 일은 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턴트가 마법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컨설턴트가 그동안의 경험치나 다른 어떤 점포들의 우수한 사례들을 전파시켜 드리는 건데 이렇게 지도를 해드렸을 때 실천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잘 되시는 점포주와 그렇지 않은 점포주의 가장 명확한 구분은 이런 지도를 받고 나서 실천을 하느냐, 행동을 하느냐 이 문제고요. 말로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다 해봤어요. 몇 번 해봤는데 안 돼요. 그거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이렇게 컨설턴트의 경험치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실제 행동으로 옮기시고 또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매출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배운 것들은 실천에 옮기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는 소상공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